나도 모르는 새에 이 콩팥을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습관들이 안 좋은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 첫 번째, 바로 짠 음식을 좋아한다. 이게 맛있긴 맛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안 좋은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하루 소금의 섭취량은 소금은 6g, 나트륨으로는 2g 정도 이하를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물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맛있고. 네. 국물을 드시면 대개는 국물 한 그릇만 가지고도 찌개 하나로 가지고도 하루의 섭취량을 다 초과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염분이 왜 중요하냐면 염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갈증이 유발이 됩니다. 우리 평형을 맞추려고. 네네. 염분을 섭취하면 또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염분과 물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체액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체액량이 올라가면 이 혈액이 혈관에 주는 압력, 즉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에 부하도 생기고 결국 이런 염분은 체액량을 증가시켜서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 염분 자체도 콩팥에 자극을 되긴 하지만 올라간 혈압은 이 콩팥이 다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혈관에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저염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염식을 하는데도 내가 붓고 이런 일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콩팥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날이 추워지면서 뜨끈한 국물들 많이 찾으실 텐데 저염 명심해야겠고요. 그다음 주의할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름진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저도 고기 참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안 네. 네. 기름지기만 하면 사실은 맛없던 음식까지 맛있어지기 때문에 마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진도 중요하지만 네. 육식 위주. 육식 위주. 육식을 많이 드신다는 것은 사실은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육식 위주의 그 식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제대로 재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빠져나가면서 얘네들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 보통 환자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어요, 선생님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거품을 만드는 단백뇨라고 하는데 이런 단백뇨는 사실은 신장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고 악화인자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해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절을 해줘야 되고 여러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사에서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시는 적절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항상 이제 단백질 섭취를 강조해드리긴 맞아. 하는데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식습관 나왔는데 이번에는 만성 질환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고 해요. 바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또 콩팥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교수님. 네,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콩팥 질환을 생각보다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한 10명 중에 1명이 만성 콩팥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나 만성 콩팥병을 많네요. 갖고 있고요. 고혈압 환자 10명 중에 2명이 갖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만성 콩팥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한 60에서 70%, 많게는 80%까지 그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게 점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점점 심해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또 콩팥으로 가는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비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한 경우 국가 통계에 의하면은 한 3.8배 정도 더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비만, 고혈압, 당뇨 요 세 가지를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가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등 뼈 건강이 좋지 않다. 이 뼈 건강과 신장은 뭔 관계가 있을까요, 교수님? 골다공증이 콩팥 건강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콩팥이 나쁜 환자들이 뼈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지고 혈관이 나빠진다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정상인에서는 인해 섭취가 많아도 잘 배설이 되죠. 하지만 배설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 환자가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 육류 섭취가 너무 많아서 인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이 인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돼요. 이 쌓인 인은 칼슘과 결합해서 침전이 돼서
칼슘이 모자라게 되고 네. 그럼 뼈에서 칼슘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게 되겠죠. 또 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인을 막 내보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인을 신장을 통해서 나가는 역할 말고 뼈에서 칼슘을 또 끄집어내는 역할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 결과로 이 콩팥이 나쁜 분이 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뼈에서는 점점 칼슘이 많이 빠져나와서 뼈가 약해지고 이 빠져나온 칼슘은 어디로 가겠어요? 혈관에 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것처럼 혈관 질환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만성 콩팥병이 되면 더 많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콩팥병 있으신 분들은 뼈 건강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토염 진통제와 같은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왜 위험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약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 약은 신장으로 배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약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장 질환이 나빠지는 것을 뭐 천천히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약들 이런 것들은 꼭 드셔야 합니다. 네. 근데 항생제 또는 소염 진통제와 같은 그런 약들은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항생제를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아프면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 조금 더 안전한 약, 조금 더 위험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환자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신장 좋아지는 약은 없나요? 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장이 좋아지는 그런 보약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여러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는 약들은 드신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와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최소로 드시는 게 조심해야 콩팥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요 이제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있거든요. 한 14개 정도 챙겨 먹는데 아이고야. 그걸 또 약이랑 겹쳐서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콩팥이 아프겠죠?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영양제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아주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런 알약 형태로 나온 여러 영양제들을 사실은 복용을 하고 계신데요. 뭐 피부 좋게 하는 약, 뭐 머리 좋아지는 약, 눈 좋아지는 약, 뭐 면역 뭐 좋아지는 약들 뭐 다양하게 한 주먹씩 드시거든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어떤 비타민을 어떤 용량으로 드셔야 하는지는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작정 약을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1번. 하지만 꼭 필요한 약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진료실을 찾아오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요 약은 드셔도 됩니다. 요 약은 요만큼만 상의를. 드세요 하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무작정 드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의논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 경우에요. 과도한 근육 운동을 한다. 요새 운동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였어요, 교수님? 당연히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네. 과도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이제 근육이 그 운동을 수행하고 할 때는 적절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밸런스도 중요하고 그 근육의 트레이닝 정도에 맞는 운동이 중요한데 네.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근육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훈련은 안 됐는데 과도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위험만 당연히 앞서서. 네. 근육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문제는 근육 속에서는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이 근육이 손상되면서 이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가 되는 물질이 같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빠져나오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많은 양이 빠져나올 경우에는 이 해가 되는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과정 중에 이 신장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심하게 하는 정도가 문제가 되느냐고 많이 네네. 궁금해하시는데 너무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해서 네. 소변이 뭐 빨갛게 나오고 근육이 퉁퉁 이제 알이 배기고 소변량이 감소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운동하시는 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 신소성을 일으키거나 또 평소에 콩팥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운동도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좋을 네. 것 같습니다.